네, 취준생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초 쌍방향 동시 소통 취업 콘텐츠의 혁명. 네, 금요 스페셜 취업 어벤져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취업 콘텐츠의 정석인 저희 한국직업방송과 대한민국 대표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만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정말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죠? 네, 맞습니다. TV와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로 생중계되는 거는 물론이고요. 취준생들의 실시간 채팅 참여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이 잡코리아 TV로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잡코리아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잡코리아 TV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이 7월 28일 오늘 실시간 방송 보기를 클릭하시면 로그인 후에, 이게 중요합니다. 로그인 후에 채팅 참여가 가능하니까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에는 로그인을 많이 안 하셔서 로그인해야지 채팅창으로 실시간 문의가 가능하니까요. 오늘은 꼭 로그인하셔서 하고 싶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대한민국 최고의 취업 컨설팅 전문가들을 모셨는데요. 이분들한테 저희가 뭐 비용을 지불해야 되나요? 무료죠. 그렇죠, 네, 무료입니다. 무료로 100원도 안 듭니다. 네. 네, 최고의 정말 100원도 안 되는 취업 컨설팅 전문가들에게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 정말 흔치 않으니까 오늘도 네. 꼭 들어오시고요. 오늘도 채팅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직업방송과 그리고 잡코리아가 대한민국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들과 함께 취준생 여러분들 하반기 공채 합격 필승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잡정보센터 금요 스페셜 어벤져스 특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네, 금요 스페셜 어벤져스 특집 함께 하실 100원도 안 되는 최고의 취업 컨설팅 전문가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저번 주에 제가 이 자소석에 에베레스트라고 설명을 했더니 이거 뭐 어디 산이냐, 너무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오늘은 자소석의 한라산이라고 소개해봅니다. 네, 자소석의 한라산. 죄송합니다.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제 하다 갖다 보시니까 아니, 한라산 좀 내려간 거 아닌가요? 한라산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한라산. 다 좋아하나요? 네, 한라산을 소주 한라산.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니까요. 작가님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민혁 쌤이 이렇게 잡정보센터에서 자주 잡정보센터니까 자주 뵙는 거지 네. 만나기 힘든 분 아니신가요? 그렇죠. 그 카톡 아이디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전 파인더. 오, 네, 공개하시는 비전 파인더 건가요? 영어로 입력하시면 괜찮으시겠어요? 바로 또 바꾸면 되니까. 네, 그래서 비전 파인더로 여러분들이 친구 신청하시면 제가 다 수락해 드리겠습니다. 저 비전 만나는 거 파인더. 어렵지 않아요. 네, 어. 여러분들 얼마든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네. 이렇게 카카오톡 아이디까지 공개해 주셨는데 또 오늘은 이분도 함께합니다. 네. 취업 전략 지원계 알파고라고 또 돼 있네요. 오늘의 알파고 홍기찬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기찬 쌤 학원 제가 듣기로는 학원 근처 편의점에 가면 새벽에 기찬 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예요? 그 자소서 마감 시즌에 이제 학생들 많이 만나거든요. 네. 그래서 다 일 끝나고 한 뭐 1시, 2시 이제 집에 가려고 편의점 들르면 편의점 알바생이 자소서 좀 물어보고. 알바생이? 근데 짠하죠. 근데 힘들어도 알아보고. 예, 그만큼 좀 여러분들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또 열심히 구직활동 하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보고 좀 기운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났을 때 잘 얘기를 해주시나요? 아니면 힘들어서 잘 얘기는 못 해주죠. 근데 이제 그쵸.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그 구직 활동할 때는 좀 이야기가 다른 얘기긴 한데 알바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 당장 돈 벌어야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알파고와 한라산과 함께 오늘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똑같이 준비했는데 누구는 붙고 또 누구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대체 왜 내가 뭐가 부족해서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생각하면 정말 잠 못 들면서 이불킥만 하실 텐데 그렇다고 뭐 누구한테 화풀이 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뭐 취업 좀 시켜달라고 부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실 것 같아요. 네, 합격자 스펙들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풀리지 않던 궁금증을 오늘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눈팅만 하지 마시고요. 네. 채팅창으로 궁금한 점들 많이 물어보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소개하면서 시간 좀 끄셨으니까 손가락은 뭐 다 풀리셨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이제 열심히 질문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주제는요. 취준생들의 워너비 기업이죠. 현대자동차 그룹입니다. 네. 10만 명 이상이 인적성 시험을 치르는 현대차 그룹. 과연 나의 경쟁자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잡코리아 사전 설문을 통해서 저희가 취준생들이 2017년 하반기 현대차 그룹 공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지난주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유해인 캐스터가 네. 직접 또 소개를 해준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30개가 넘는 계열사, 그리고 신입사원 연봉 독보적인 1위, 취준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룹, 바로 현대자동차 그룹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말 100만 취준생들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곳인데요. 단위가 무려 10만 단위의 취준생들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경쟁자들이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공채 이 준비가 가장 힘들다의 설문조사입니다. 아주 고루고루 나왔는데요. 자기소개, 면접, Hmet. 저는 이걸 Hmet이 아니라 흠met으로 읽었는데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Hmet, 지원 전략 이렇게 고루고루가 있는데요. 정말 다양합니다. 이것들을 다 혼자 준비하면 많이 힘들겠죠.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8%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아마도 어려운 점이 뭔지 정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지만 진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오늘 방송 꼭 노트와 펜 챙기셔서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설문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자소서 2분항이 제일 어렵다 항목입니다. 1번 항목이 가장 독보적이었는데요. 1번 항목은 1번 항목은 What makes you move? 어떤 게 당신을 움직이게 하느냐 이런 항목이었는데 제 생각엔 밥으로 움직이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이걸 가장 어렵게 느끼셨고요. 또 2, 3번 순으로 또 어렵게 느끼셨습니다. 다 어렵다도 아마 2번, 3번에 다 어렵다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자소서는 늘 어렵죠.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 전문가 우리 어벤져스 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유해인 캐스터가 잘 정리해서 전해줬는데 지난주 삼성그룹 공채와는 약간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원 전략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각 전형별 준비로 취준생들이 조금 바쁜 기분이에요. 민혁 쌤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기 전에 굉장히 재밌는 댓글들 네네. 많네요. 또 그 포레스트님이 오늘 아주 굉장히 또 열일하고 계시고요. 아나운서님 연습 좀 더 하거나 이게 생방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돌발 상황이 또 여러 가지 생기니까요. 그런 거 좀 감안하면서 좀 마음을 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런 쪽으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면접관 또 바로 나오네요. 헐 무서워. 그래요. 무서우면 나가시면 되고요. 자, 그 삼성 같은 경우에 원스톱으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대화 나눴던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현대차는 이제 차차 저희가 대화를 나누겠지만 면접 전형을 계속 바꿔요. 그러니까 이번에 1차 전형 같은 경우에도 그 구조화 면접 안에 상황 면접을 또 포함을 시켜서 사실 이건 저도 몰랐거든요. 네.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될지를. 그래서 계속 면접 유형이 바뀌다 보니까 아까 전에 유해인 캐스터께서 읽어주신 대로 구직자분들이 어떤 심리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클 수밖에 없어요.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말지. 그리고 아까 자기소개서 항목이 많이 어렵다고 했는데 자소서 항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항목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정말 가고 싶은 회사다 보니까 구직자들이 좀 심리적으로 느끼는 압박이 좀 심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회사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회사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현대차는 크게 전형이 변화가 없을 것 같다고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재수, 삼수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기찬 쌤? 실제로 보시면 과거의 삼성은 계열사들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고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쓰는 친구들도 CIM 무선 사업부를 쓸 거냐, 뭐 빅메모리를 쓸 거냐, 메모리를 쓸 거냐 이런 고민들이 많은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복수 지원이 가능하니까 현대자동차 쓰는 친구들이 대부분 기아자동차, 모비스, 위아, 뭐 다이모스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고민은 사실 좀 많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자소서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서류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들 어느 정도 올라가면 거의 다 붙는데 현대자동차는 붙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친구들이 계열사 어떤 전략보다는 자소서를 어떻게 쓸까 이런 부분에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잠깐 봤던 질문 중에 하나 먼저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 뭐 현대차랑 기아차 뭐 자소서가 많이 다른가 아니면 뭐 동시에 준비할 수 있나 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자기소개서 항목이 달라요. 네, 자기소개서 항목이 이제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얼핏 떠올리기에 1번 항목은 본인이 왜 기아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굉장히 좀 뜬구름 잡고 추상적인 얘기. 네. 그래서 약간 좀 철학적인 질문을 기아자동차는 많이 던지고 네. 3번 항목 같은 경우에도 직무를 수행하는 역량 외적으로 기아자동차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본인의 경험을 쓰라고 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수요일 날 짚어봤듯이 구체적으로 직무 관련된 강점을 물어봤던 것과는 좀 사뭇 달라요. 기아자동차. 그래서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를 동시에 물론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겠지만 자소서에 정리할 경험이라든지 내용들은 좀 구별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다르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뭐 기차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자소서 항목 보면은 뭐 1번이 무엇이 너를 움직이게 하냐. 그러니까 인성적인 역량 하나 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왜 현대자동차에 지원하냐를 쓰라고 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무슨 노력이 있었냐. 직무적인 역량.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심플해요. 그러니까 인성적인 너의 가장 강한 강점을 한번 물어보고 그다음에 왜 그 수많은 기업 중에 현대자동차냐. 연봉 6천이라서 쓴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이유를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그 직무와 관련된 역량들은 뭐 다른 자소서 항목에도 모두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글쎄요. 그러니까 아마 계열사들마다 직무가 좀 바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공계들이라고 하면 현대자동차 파워트레인 연구개발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현대자동차 플란트직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친구들이 기계과나 전자과 친구들이 모비스라든가 뭐 오트론 뭐 이런 데는 또 연구개발을 써요. 그러면 이제 타겟 직무들이 바뀌게 되겠죠. 네. 그러면 들어가는 내용들의 전 컨텐츠도 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내가 지원하는 계열사의 주 사업과 서비스에 맞춰서 상황이 변경된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모비스와 또 그리고 현대차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인적성 일정이 겹쳤다. 그러면은 뭐 둘 다 어느 것을 더 선택을 해야 되냐, 둘 다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걱정이었어요.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네, 이건 아까 포레스트님이신 것 같은데 네. 이공계신 것 같아요. 이 전공까지 본인이 좀 얘기를 해준다면 제가 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많이 뽑는 규모로 봤을 때 현대자동차가 많이 뽑겠죠. 하지만 경쟁률은 비슷비슷할 거예요. 모비스도 그렇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IT 직무라면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S라든지 전자처럼 코딩 시험이 또 별도로 마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강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모비스를 지원할지 현대자동차를 지원할지를 좀 전략을 삼으셔야 되고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현대자동차가 면접의 압박의 강도는 덜해요. 아까 전에 면접 때 현대자동차 압박을 하냐고 아까 좀 올라온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압박을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반면에 잘 들으셔야 돼요. 모비스는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면접관이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남규 지원자 지금 면접이 진행되다가 내가 좀 압박을 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면접을 시작하면서 아까 전에 뭐 100원도 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대놓고. 네네. 이랬을 때 그럼 내가 평소에 멘탈이 좀 약하시거나 너무 그냥 준비된 답변을 미리 짜놓으신 분들은 모비스에 좀 약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지를 좀 보시고 여러분들 결정을 하시고요. 지금 저희가 조언 드리는 게 이게 쌍방향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렸을 때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계속 여러분들이 좀 문의를 주시면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재수해도 뭐 삼수해도 합격할 수 있을지 이런 질문이 있는데 뭐 상관 있습니까? 합격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차 같은 경우에는 제 합격자들을 봐도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에서의 경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취업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 예전 합격자인데 이 친구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나왔고요. 근데 여기가 뭐 프로젝트는 굉장히 좋은 걸 많이 해요. 전공이 기계과였고 학점은 뭐 3점 중반, 3.5 정도 되고 토스도 한 6급, 그다음에 토익도 한 800 후반대.
그러니까 지금 아주 일반적인 스펙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라고 하면은 뭐 설비직도 그냥 도전이 충분히 가능한 친구인데 네. 현처 연구 개발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뭐 자동차 밴더 업계에서 인턴 경험이 상당히 길었거든요.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점을 보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LG전자 VC 사업부에서 내가 경력이 3년이라 하더라도 그거 다 버리고 현대자동차 들어가도 연봉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올드루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계열사 선정 같은 경우는 아까 나왔던 그 질문인데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 가지 계열사를 선택하지만 현차는 여러분들이 쓰고 행복한 일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서류를 많이 붙으면 HMAT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 계열사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이때 그 공대생이라고 하면 특히 이공계라고 하면 고민이 되게 깊어져요. 그러니까 같은 기계과라 하더라도 본인의 학업 이력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머시닝 센터라든가 선박 밀링 같은 뭔가 좀 메카트로닉스와 관련된 그러니까 제조 공정에서 쓰일 만한 이력이 많다라고 하면 현대자동차보다는 공작 기계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현대유아가 나에게 더 맞을 거고요. 내가 소프트웨어를 했던 친구들인데 인베디드 쪽으로 많이 진행을 했던 친구들은 지금 선호도가 가장 현대자동차 부품 계열사가 현대오트론이거든요. 그 이유는 여기가 이제 전장 산업의 OS가 앞으로 발전할 거라는 걸 구직자들이 알고 많이 도전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거기를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많이 했다. 이런 친구들은 현대 오토앱을 또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이력들을 정확하게 보고 계열사가 30개 정도 되니까 그 네. 계열사들 중에 나의 과거 프로젝트와 가장 연결고리가 될 만한 그런 계열사. 왜냐하면 어느 하나 계열사라고 해서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아까부터 뭐 채팅창을 보고 있는데 아까 민혁 쌤이 대답을 해드렸던 뭐 현대차, 기아차 자소서 항목 다르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자소서 관련한 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채팅창에 자소서 관련해서 쓰시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결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경험을 써도 되냐, 아니면 이런 단어도 써도 되냐, 아니면 뭐 소제목도 되냐 이런 거 지금 물어보시면 1대1로 저희가 무료 컨설팅 효과 제대로 누리시는 거니까요. 손가락 준비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1번 항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성 팁 좀 알려주시죠, 민혁 쌤. 수요일 날 충분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좀 중복되지 않은 내용을 한 가지 더 팁을 좀 드리자면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경험 위주로 제가 수요일 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저희 수요일 현대자동차 그 자소서 항목 다뤘던 그 방송을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꼭 리뷰를 해주시고요. 1번 항목은 온전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기준과 내가 느꼈던 바를 제가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현대자동차를 억지로 연관을 시킬 필요가 없다. 다만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일기 쓰듯이 그냥 나에게만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경험, 뭐 예컨대 뭐 뮤지컬 공연을 하다가 성취감을 느꼈던 이런 경험들 정말 네. 나에게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과연 현대자동차 그 평가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이게 의미가 있을 건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 이 경험이 실제로 평가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도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좀 확인을 저는 받아보시고요. 이거는 뭐 저희 방송 지금 올라오는 그 여러분들 질문 통해서도 제가 실시간으로 점검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1번 항목에서 이 경험은 어떠냐. 그래서 쌍방향적으로 좀 점검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방금 하나 올라왔는데 자소서를 쓰는데 인사 담당자분들이 보수적일 것 같아서 네. 그 보수적인 거에 맞춰서 써도 되냐 뭐 이렇게 저런 방금 분들이 진짜 올라왔는데. 전혀 그 개념이 없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 분들이 보수적이라는 거는 그거는 뭐 근거가 없어요. 그냥 내가 떠올리기에 인사 담당자는 보수적일 것 같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가 읽는 게 아니에요. 자소서를 실무진들을 갖다가 각 해당 부서 꼭 인사팀이 아니더라도 뭐 연구개발, 뭐 운영부서, 구매총무 다양한 실무부서에 있는 현직에 계신 뭐 입사 한 5에서 한 7년 정말 일을 그 집중적으로 하시는 근속 연수인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보수적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본다, 뭐 권위적이다 이런 편견은 여러분들이 가지실 필요가 없고요. 치명타 먹었다고 또 저렇게 굉장히 재밌네요. 저희 이렇게 쌍방향 소통하니까.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에 올라온 거 계속해서 대답을 해보도록 할 텐데 다음으로 현대건설 1번 문제에서 글로벌 역량을 물어보는데 여기서 어학이랑 관련된 걸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실제로 협업 과정, 문제 해결에 관한 걸 써야 되는 건지 기찬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소서는 여러분들 그냥 컨텐츠 차별성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너를 움직이게 하냐, 무엇이 여러분들 움직이게 해요. 저는 돈이 저를 움직이거든요. 별로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도전이 나를 움직인다, 열정이 나를 움직인다, 협업이 나를 움직인다.
그거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요. 차별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냥 일본에 들어갈 만한 나의 이력이 얼마나 남들 대비 차별화될 거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 얘기 우리가 적지 말라 하지만 제 네. 예전에 재학생들 중에 뭐 저기 장교들 중에 통역 장교 출신들 네. 그런 친구들이 뭐 아프리카 쪽으로 출장 갔던 이야기는 아무리 군대 생활 얘기라고 해도 굉장히 차별화되겠죠.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그 글로벌 역량이라고 하면 그 글로벌 역량이 과연 딴 친구들이 뭘 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로벌 역량 떠올리면 주로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 이런 친구들이 쓰는 이야기는 빤해요. 그놈의 K-팝, 무슨 부채춤, 비빔밥, 뭐 기임밥, 코리안 컬처 나이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이민 초기서부터 있었던 활동들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이 이력을 써서 다른 친구들과 과연 차별화될 거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한참 인기 있을 때 내가 LA에서 했던 플래시몹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예전에 제 학생은 이 친구도 인도에서 IT 인턴을 했고요. 그때 본인 선배가 인도 사람인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인도는 결혼식 문화가 아주 독특해요. 그 결혼식장에서 내가 췄던 강남 스타일의 말춤은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과연 글로벌 관련된 이야기를 쓸 때 글로벌이라는 초점도 물론 어느 정도 활용을 해야겠지만 내가 서술되는 내용이 내 친구 철수는 뭐라고 쓸까? 그럼 나는 어떻게 써야지 좀 차별화될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기재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나는 그런 특수 경험이 없다.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근데 문과 학생들 중에 그런 특수 경험이 없으면 현대자동차는 못 갈 거예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저희가 이번 주에 쌤들한테 여러 번 물어봤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번 하반기에 자소서 항목이 바뀔까? 이런 것들 분명히 또 궁금해하는 친구들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 말 같지도 않은 걸 궁금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뀌든 안 바뀌든 본인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어떤 위축감이라든지 압박감은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저는 바뀐다는 거에 한 70%를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자동차는 테마를 가지고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제 자체가 What Makes You Move였기 때문에 상반기 때 일본에 던진 거고 이걸 갖다 1년 동안 끌고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다른 주제로 아마 여러분들을 또 피곤하게 할 거고요. 지금 댓글들 보니까 네. 백혈구 같은 분들이 있네. 자체적으로 정화를 시켜줘요. 야, 개념 있는 질문 좀 해라. 그러고 지들끼리 네. 서로 간에 아주 활발하게 보기 좋은 또 피드백. 네, 아주 활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그렇다면 기찬 쌤도 뭐 동의하시나요? 저는 아까 나왔던 질문 중에 이제 화공과인데 현대 지우가. 어디를 써야 네네네. 되냐 그 좋은 질문 같거든요. 그러니까 화공과라고 하면 현대자동차고 거리감이 좀 좀 있어요. 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 수지 계열 관련돼서 폴리머 쪽으로 부품 개발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다지 많지는 않고 네. 고분자 쪽으로 했던 친구들도 뽑아가죠. 그래서 만약에 복수의 계열사를 지원한다고 하면 현대자동차 정도라고 하면 그냥 차라리 플랜트로 가서 그냥 일반적인 직무 전문성이 그다지 높지 않아도 도전이 가능한 포지션을 선택하도록 하시고요. 지금 이번에 2분기 실적이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게 이제 반도체하고 화학 쪽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건설하고 플랜트가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이나 현대엔지니어링 제가 보기엔 이쪽 파트도 채용이 있을 것 같고요. 요건 또 화공 플랜트 관련된 TO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으면 좋겠고 현대자동차 자소서를 제가 잠깐 첨언하면 항상 그 1번 항목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였냐면 네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쓰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바뀐 게 무엇이 너를 움직이게 하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 추측인데 네 인생의 최고의 순간 이런 걸 물어볼 때 현대자동차는 실적이 아주 좋았고요. 지금 계속 내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나 제 느낌에는 뭐 그런 거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 보나 막 바꾸겠죠. 뭐 네 인생의 가장 위기 상황을 얘기하고 그걸 해결했던 방안을 적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대자동차가 되게 위기니까 뭐 그런 이슈들에 맞춰서 바뀌어요. 근데 그건 별로 중요치 않다. 결국 네가 열심히 한 거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것만 쓰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그 기업 분석을 포레스트님이 이제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기업 분석을 하고 있는데 기업의 어떤 홈페이지에 인사말이 있잖아요. 대표들의 인사말. 그걸 녹여내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불합격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그리고 제가 볼 때 포레스트님은 아마 현차 관계된 분이 아닐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뭔가 좀 심어놓은 분이 아닌가. 뭔가 그 이렇게 정도까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느낌이 뭔가 좀 정체를 현차에서 밝혀주셨으면 좋겠네요. 고용한 어허. 네, 제작진들 좀 IP 추적 좀 해주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현대 건설하고 엔지니어링도 질문 주셔도 됩니다. 네, 현대 자동차 그룹 중에 좀 특화된 계열사들도 여러분들 질문 주셔도 되니까요. 질문을 주시고요. 그 아까 전에 질문을 주신 거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크게 관계가 없으니까 포레스트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있는 뭐 신년사를 인용하고 이런 거는요. 제가 구직 활동했을 때는 그게 통했어요. 2004년도에는. 네, 근데 2017년도에는 다 멋있는 통하지가 얘기만 않는다.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오늘도 있지만 그 대표들 모아놓고 이제 호프 토크도 했는데 거기 보면 되게 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좀 추상적이고 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어제 정의선 부회장님하고 대화한 걸 보니까 양궁에 대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양궁에 뭐 조예가 깊은데 그럼 양궁 얘기를 쓰겠다는 얘기니?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좀 그 홍보팀에서 정제된 단어와 아주 그 좋은 얘기들만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네. 지양해 주시기 근데 바랍니다. 일단 포레스트님은 취준생이라는 취준생이다. 걸로 네, 결론이 말씀하셨는데 났습니다. 방송 끝날 때까지 한번 밝혀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쯤 이제 Hmet 현대차 인적성 시험 준비해서 나의 경쟁자들은 어떤 부분에 취약한지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 또 유행 캐스터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다시 나왔습니다. 오늘 채팅방이 굉장히 활발한데요. 특히 몬스터님과 포레스트님의 약간 이중 구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자소서 관련 질문 계속해서 올려주셔도 되고요. 다만 자소서 관련 질문은 잠시 뒤에 쌤들과 함께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실시간 증문즉답으로 Hmet 인적성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수능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Hmet 최대 10만 명이 치르는 이 인적성 시험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 고득점을 받을 수 있고 다 같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met 이 영역이 제일 어렵다에 대한 결과입니다. 도식 이해, 언어 이해, 논리 판단, 자료 해석과 정보 추론까지 모두 적성 관련 답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대차에만 있는 유일무이한 역사 에세이였고요. 그 다음이 3.8%만이 인성검사가 어렵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역시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10% 가까이나 있었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쌤들과 함께 Hmet 완전 정복 비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 채팅 참여하고 계신 분들 현대차 인적성 시험 합격 비법을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바로바로 즉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민혁 쌤 일단 뭐가 어려운지 모르겠다. 거의 10%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다 마나 뭐 가족들 초대한 겁니까? 뭐 왜 이렇게 이쁨? 난 이윤정 아나운서님이 제일 이쁘다고. 또 아까 뭐 본인이 뭐 심어놓으신 것 같은데요. 네. 방송의 아까 어떤 뭐 묘미인 것 열심히 같네요. 치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진짜 재밌는 방송.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K. 당황스러워요. 저런 게 올라오면 그냥 훅 들어옵니다. 네. 많이 캐스터님은 올려주세요. 또 귀염이 또 이렇게 네. 있는데 자. 씁쓸하네요. 그 인적성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합격하신 분들한테 좀 여쭤봤어요. 영역별로 몇 개 정도를 좀 풀었냐. 아마 네. 이런 것들 학생들이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수요일 날 방송할 때는 뭐 정확도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 사실상 근데 합격하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그 영역별로 한 20문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최소한 한 12개 이상 많이 푸신 분들은 뭐 15개 그리고 정확도도 당연히 높았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여러분들이 방학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어떤 걸 대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인적성에 있어서 정확도 못지않게 합격하신 분들은 또 양적으로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이 좀 필수가 되지 않을까. 일단 인적성이 합격이 돼야 그다음에 뭐 구조화 면접이라든지 임원 그렇죠. 면접을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네.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Hmet 뭐 안 풀어본 친구들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안 풀어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찬 쌤 이게 지금부터 하면 늦나요?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되는 건지? 우선 아셔야 되는 게 지금 현대자동차 채용 규모가 발표가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발표 안 할 거예요. 지금 상황 되게 최악이라서 많이 안 뽑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통상 맥스로 뽑을 때 그룹 토탈 한 4천 정도 뽑았고요. 지금 추정치가 제가 언론 보도들을 보니까 약 한 3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5천 뽑고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3천 정도 뽑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여러분들이 HMAT 시험장에 갈 수 있는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현대자동차의 언어 이해와 지사에 나오는 언어 파트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논리 판단과 그 삼성의 지금 출입 영역을 봐도 그다지 큰 차이는 없고 삼성의 범주가 더 넓어요. 그다음에 지금 도시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쪽 파트가 상반기에는 공간 지각으로 나오고 하반기 때 도시기계로 파트가 변경되는데 이 도시기계 파트도 삼성의 출입 영역과 그다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다음에 큰 차이가 뭐냐면 삼성은 수리 영역에서 20문제가 나오면 방정식이 5개 나오고 자료 해석이 15개밖에 안 나오는데 현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료 해석과 정보 추론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정보 추론이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가서 그냥 일반적으로 비율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들을 한 2-3개 정도 주고요. 이걸 짜맞춰 가지고 새롭게 추론해내는 그런 파트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차이점은 뭐냐면 삼성은 상식이 나오고 현대자동차는 역사 에세이 정도만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내가 현대자동차 서류 합격을 누구나 장담할 수 있는 스펙이다. 그런 이력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학교가 뭐 소상관 이상이고 학점은 뭐 4.0 가까이 받았고 공학인증 받았고 전공은 기계과고 SL 같은 현대자동차 벤더에서 6개월짜리 알바했고 자동차 자작차 대회 나가서 한 대상 정도 은상 탔다. 그런 친구들은 서류가 100% 붙을 거예요. 거의 자소서만 어느 정도 쓰면. 그런 친구들은 공부를 해야겠지만 현실적인 일반적인 이공계라고 하면은 전 지사 베이스로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출제 범주가 넓기 때문에 그것만 커브해도 HMAT가 어느 정도는 대부분 매칭이 돼요. 물론 현차가 난이도는 좀 더 높아요. 네. 근데 그 정도 안 그러면 통합인적성 서적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지사 베이스에다가 현대자동차나 이번에 두산이라든가 포스코나 뭐 이쪽도 채용이 있을 텐데 여기가 난이도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 다 아울러 놨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적성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요걸 좀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지금 난이도가 어려운 비중으로 치면은 자료 해석하고 정보 추론이 정말 좀 양이 많고 다른 기업들 대비 난이도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결국에는 어려운 건가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다 올라오거든요. 이번에 상반기 같은 경우도 공간 지각은 아주 평이한 그러니까 평면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비율 보여주고 찾는 건데 이거는 삼성에서도 늘상 나오는 아주 보편화된 컨셉. 공부 좀 했던 친구들은 어느 정도 푸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판이 날 건 오히려 자료 해석과 정보 추론이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요거는 NCS하고도 사실 비슷해요. 그렇게 좀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그렇다면- 추가를 네네. 드리면 아마 학생들 지금 질문 올라오는 거 계속 좀 제가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현대자동차나 삼성이나 분명히 투명하게 블라인드로 서류 심사라든지 공정하게 해요. 다만 제가 이제 최근에 학생들이 이렇게 만나면서 최종 합격자들의 면모를 보면 스펙에 있어서 최종 임원들까지 블라인드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현대자동차에 다니고 있는 현직자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자기 학교가 가장 마지노선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제가 왕왕 봐요. 예를 들어서 뭐 특정 학교를 뭐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가천대라든지 또는 명지대 또는 지방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는 뭐 지방 국립대 또는 뭐 항공대 뭐 이런 학교가 가장 밑이었다 얘기를 하면서 최종 면접 때 가서 임원분들이 느끼기에 내가 학교에 있어서의 레벨이 조금 떨어진다면 그거를 만회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직무 노력이나 경험이 없으면 사실상 좀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들을 여러분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대부분 논의하는 거는 뭐 시간도 있고 해서 서류라든지 인적성 쪽에 초점이 두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그쪽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현대자동차도 채용을 함에 있어서 최종 면접까지 보면은 여러분들 공정하게 채용은 하지만 이런 스펙적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궁금한 게 대기업도 NCS를 도입할까요? 대기업은 저는 도입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실시는 하겠지만 그리고 뭐 NCS라는 제도의 성격에 맞게끔 지금 진행은 하고 있어요. 뭐 학교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직무 역량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니까 다만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일 뿐이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배제시키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댓글에 봤더니 역사 에세이 때문에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딱 한번 말씀해 주신 게 역사 에세이 중요한지 안 한지 한마디 해주시죠. 역사 에세이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 정도인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채용팀에서 이렇게 구직자들이 아무 생각 없는 줄은 모르고 그러니까
반전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방송 때 말씀드리는데 네. 저는 제 학원 수업에서도 학생들한테 역사 에세이 문제를 이렇게 기습적으로 내거든요. 수업 도중에. 얼마 전에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본 게 6.25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쓰고 실제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서 한번 기술을 해봐라. 6.25가 몇 년도인지를 몰라요. 한국 전쟁이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 6.25가 몇 년도인지 지금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난 몇 년도라고 확신할 수 있다. 광복조라고 헷갈려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60년대라고 하신 분도 봤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62년 진짜야. 나오네 봐. 나왔네요. 62년. 어떡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채용팀도 설마 현대차적 이 정도일 몰랐다. 줄이야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변별력을 좀 높일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변별력이 조금씩 높아진다라고 저는 현장에서 네. 느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네, 거예요. 근데 평소에 기찬 쌤께서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올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수준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예전에 나왔던 거 보면 르네상스의 의미, 그 다음에 이번 상반기에 나왔던 건 세국 정책이 나왔어요. 세국 정책이라는 역사적 이슈를 보고 여기서 삼성 현대자동차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논해봐라.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세국 정책도 모른다. 그럼 저는 이런 학생들은 저는 만나진 않거든요, 사실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성인의 범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대정차 당연히 못 가겠죠. 그러니까 세국 정책도 모르는 그런 지적 수준이라 하면은 다른 면접장 가서도 질문 가면 계속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이 정도는 아시거든요. 르네상스하고 세국 정책 정도는 안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이 지금 역사 에세이는요, 그 팩트가 되게 쉽게 나와요. 이 정도 수준이면. 그러니까 그 팩트만 그냥 기술해가지고 별로 차별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과 현차 아니면 그것과 미래 현차를 연결짓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에세이는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현대자동차 정도 갈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기업들도 쓰고요. 다른 기업들은 지금 인적성이 역사 문제가 많이 나와요. SK도 나오고 GS도 나오고 CJ도 나오고 삼성도 나오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한국사 자격증이라고 하면 중학교 수준, 그러니까 3급하고 4급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 정도만 커버하면 컨텐츠 접근은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은 뭐냐면 현대자동차하고 연결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이제 산업 분석과 기업 분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글을 잘 쓰면 물론 좋기는 한데 예를 들어 내가 문과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하반기 때 제1금융권 채용이 있으니까 금융권 논술을 준비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논술 준비를 하지만 또 여러분들 중에 방송 듣는 이공계들 중에 야 나는 이거 진짜 못하니까 지금서부터 무슨 뭐 논술 책을 봐야겠다.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적성 자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좀 나눠서 생각하셨으면 그 좋겠습니다. 역사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면 네. 그 포스코에서도 그 면접 대기하는 시간 동안에 태극기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구직자들에게. 근데 이것도 절반 이상이 그리질 못해요. 네. 이걸 뭐 이쪽이 3변인지 이쪽이 6변 이거를 아예 전혀 구분을 못하는 친구들도 구직자 중에 꽤 나온다고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위한 또 시간을 투자해서 현대자동차 에세이, 역사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 또 한국사 자격증을 따고 이런 노력은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마시길 바라요. 일단 뭐 선생님들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뭐 아무것도 없는 수준에서 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어려워, 이거 나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은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정도 지식은 있는 상태에서 준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걸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인사 담당자 출신이시니까 민혁 쌤께서 역사 에세이를 실시하는 현대차 담당 직원들의 어떤 마음을 헤아려 보신다면 왜 역사 에세이를 내는 걸까요? 그 시간 버는 것도 있어요, 사실. 네, 그리고 약간 보여주기식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채용팀에 저는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이제 당신들도 회사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입장이니까 뭔가 일을 한다는 걸 위해 상무님이나 전무님한테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최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그 SK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킹형 이제 채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롯데에서는 또 스펙테클인가 또 말 이상한 것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또 보고를 했겠죠. 야, 우리는 왜 이런 탈스펙 채용을 안 하냐? 그러니까 또 위에 또 보고를 하고 포스코에서는 또 얼마 전에 또 합격자 발표한 챌린지 인턴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후죽순식으로 물론 취지야 좋지만 구직자들의 어떤 절실함을 좀 헤아리지 못하지 않나라는 좀 저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역사 에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실제 채용 담당자가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적 소양을 물어보니까 한 50권 정도의 책을 오픈을 했어요. 이 범위 내에서 책을 읽었다면 우리가 가산점을 줄 거라고. 그러니까 역사관에 있어서도 좀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샘플로 준다면 구직자들 간의 어떤 혼란 이런 거를 좀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상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채용팀에게 좀 한마디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하나가 또 올라온 게 내가 적성 검사를 잘 못 봤습니다. 잘 못 봤는데 역사 에세이를 잘 써서 이 점수가 만회가 가능한지 이것도 있거든요. 한번 대답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유, 신경 정말, 끄고요. 뭐 역사학자 뽑는 거 아니니까. 진정하시고요. 그냥 세국 정책이 뭔지만 알아서 이거 지금 열강들의 침입이 있었을 때 대영군이 이렇게 문화를 좀 차단시켰던 네. 결과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에 문제가 있었고 지금 트럼프 노믹스 관련된 부분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자동차가 어떠한 전략을 꾸려 나가냐 뭐 이 정도만 저술하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하는 워딩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면 현차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기업 가면 포기해야 되니까 되나요? 그냥 그건 신경 끄도록 하시고 제가 아까 아주 좋은 질문들을 제가 아까 봤는데 네. 제가 아까 자작차 대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하면 되게 좋은데 여러분들 이거는 단기할 수는 없어요. 이건 이제 저학년 때부터 여러분들 동아리 활동에 거의 몰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년 걸려, 2년. 자작차 대회 나가는 친구들은 또 학점은 낮아요. 하지만 학점은 낮지만 그 이력 자체가 너무나 훌륭하니까 뽑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 이슈는 내연기관에 대한 그런 이슈보다 오히려 전장, 스마트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중에 캡스톤 디자인 같은 거 하면서 여러분들 인베디드 프로젝트 했던 친구들 요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자동차하고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전공들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공학도라고 하면 현차 그룹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채용은 이공계예요. 그러니까 근데 공학도로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냐 이게 취업의 관건이지 괜히 또 그때 공부도 안 했던 친구들이 역사에 너무 매몰되는 것 같으니까 주 줄기를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너무 지금 이공계 분들 얘기만 한 것 같은데 네네. 문과 분들 네네. 얘기만 짧게 드리면 네네. 문과 같은 경우에는 공채 100명 중에 많아야 20명. 이게 공채 교육받는 기수마다 인원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평균을 냈을 때 많아야 20명 그리고 평균 10명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적은 티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들으셔야 돼요. 문과분들. 모여봐 좀 문과분들 그래. 모이세요. 명확하게 다른 지원자 대비해서 탁월한 강점이 있지 않은 이상은 합격되기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현대자동차. 그럼 그 탁월한 강점이 뭐냐? 어학적인 측면 또는 학교적인 측면 또는 해외 거주를 굉장히 오래 했다라든지 또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엄청나게 많다라든지 또는 자동차에 대해서 내가 저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관심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좀 다른 사람보다 명확하게 특화된 점이 있어야 채용이 되지 그냥 어설프게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토익은 935, 토스 7, 신HSK 6급 이 정도는 다른 지원자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문과분들 중에. 근데 또 내가 어학 점수를 또 높이라고 하니까 HSK를 6급을 또 따기 위해서 또 2달 동안을 열심히 해서 현대자동차를 간다 이런 좀 무리한 계획과 현실적이지 못한 노력은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문송합니다예요. 그거는 회사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문과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예전에는 문과를 많이 뽑았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직 문과 채용이 활발한 회사들이 있어요. 저희가 앞으로 하게 될 뭐 CJ라든지 공기업. 그러니까 문과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자격지심이라든지 어떤 패배의식 갖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얘기 나왔던 포레스트님은 제가 봤을 때는 문과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한 42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엔 캐스터 불러서 현재 채팅창의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엔 캐스터. 네, 유혜인입니다. 지금 채팅방이 굉장히 활발한데요. 해외 경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좀 추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많이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굉장히 채팅방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남규 아나운서의 인기도 굉장히 뜨거운데요. 현대차 공채를 준비하면서 면접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또 한 번 준비했거든요. 바로 경쟁자의 취약점이 될 수도 있는 면접에서의 약점, 설문조사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네, 공채 관련 취준생 앙케이트 조사, 면접 관련 설문조사를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면접이 가장 어려운지 압도적인 1위가 나왔습니다. 바로 영어 면접인데요. 그렇죠. 저희가 한국말 하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영어까지 하라니 참 너무나 힘듭니다. 또 다 어렵다가 20% 가까이, 또 핵심 역량 면접이 15.6%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영어 면접인데 과연 현대차에서 영어 면접을 정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요? 모르는 바죠. 경쟁자들의 싸움에서 최후의 일격을 날릴 수 있는 면접 전형은 다른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다음 설문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지원 전략 이것이 궁금하다. 정말 압도적인 1위가 나왔습니다. 바로 합격자들의 합격 스펙인데요. 현대차는 합격자의 스펙을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은 했는데 정말로 그들의 스펙은 높지 않은 건지, 나와 비교해서 어떤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재지원 시의 필터링 여부, 또 나이 제한이 정말 없는지 등의 순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애타게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공개합니다. 네, 지금 유엔캐스터 이야기 듣고 왔는데요. 지금 채팅창에 네. 이남규 아나운서 여자친구가 있냐는 그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민혁 있어요. 쌤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셨는데 아, 네. 일단 없고요. 없다고 합니다. 네, 네. 없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열심히 지금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서. 자, 일단 바로 질문으로 갈 텐데 네네. 저희가 유엔 캐스터가 자료를 정리해서 보여줬는데 영어 이 46.1% 정도가 제일 어렵다, 준비하는데 제일 어렵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점에서 궁금해지는 게 이제 민혁 쌤이 대답을 해줄 텐데 민혁 쌤 같은 경우는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기습적으로 무슨 한번 여쭤보면. 맥락이 있나요? 저는 포스코 입사했을 때 영어 시험을 보고 들어갔어요. 구술 아, 평가를. 네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제가 채용팀이니까 제가 입사 성적을 알 수가 있거든요. 저는 100점이었어요. 영어는. 네, 잘하시나 그러니까 봐요. 저는 또 영어로 공부하는 대학원을 또 졸업을 해서 확인이 안 그렇기 되네요.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할 팩- 수가 없기 때문에. back in 2004. 긴장하실 것 그래서 같은데. 그래서 네.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스파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SPA라 그래가지고 영어 구술 테스트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특이하게 보통 이제 실무진 1차 면접 때 영어 구술 테스트가 있는데 최종 면접 때 있어요.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합부를 가르는 정도가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또 글로벌 쪽에서 글로벌 분야 해외 지역에서 매출 규모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 또 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공계 분들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입사 성적을 위해서 영어 준비를 하실 게 아니라 실제 나는 합격을 하면 영어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정말 내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수준 미달이신 분들은 합격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엔지니어 분들 중에서도 제가 학생들 면모를 보면 합격하는 분들의 그 토익 스피킹이라든지 말하기 점수가 IH라든지 뭐 IM3 이상인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 점수 높이려고 또 방학 때 막 학원 다니고 이것 때문에 급급한 분들은 다시 한번 현대자동차 입사를 좀 재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자, 기찬 쌤은 어느 정도였나요? 궁금하네요, 영어- 갑자기. 저는 영어 진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 저는, 면접이 있었어요? 저는 영어를 포기하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영어를 갖고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영어가 뭐 직무의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뭐 해외 영업 쓰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잘해야 될 텐데 이공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는 친구들은 보통 한 6급 정도로 다 뚫어내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건 그냥 이건 패스페일 일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진행되는 영어 면접은 패스페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영어 엄청나게 잘한다고 해서 아까 다른 임원 면접장에서 정말 못했는데 그게 막 극복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못하면 야, 이 친구는 글로벌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수준에는 너무 미달한다. 그럼 탈락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넘어가면 그 다음에 다른 역량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공계 직군할 땐 공학도로서 여러분들 능력,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면접은 오히려 꼬리물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섣불리 자소서를, 그러니까 삼성은 서류가 잘 붙는데 현대자동차는 서류가 잘 안 붙으니까 아이들이 오버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 했다고 여기다 적어 놓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면접관은 대부분 공학 선배들이니까
대충 이거 보면은 이거 보나마나 어디 저 용산에 업체에다 맡겨가지고 빵판 사가지고 그냥 대충 했던 프로젝트인데 막 본인이 어마어마하게 한 것처럼 얘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면접장 가서 여러분들 꼬일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제가 노우라는 건 아닌데 그게 합격의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평상시 이야기하는 연습들은 해보시고 통상적으로 뭐 6급 정도라도 이공계들 들어가니까 내가 그거보다 조금 미진한 친구들이라고 하면 약간의 뭐 평상시 회화 연습을 진행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면접 본연의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될 겁니다. 아 근데 여기에 이제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학의 필터링이 있나요? 현대건설뿐만이 아니라 모든 회사가 필터링이 있죠. 그러니까 지원 자격 아까 이제 홍트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원 자격 점수가 낮은 편은 아니에요. 현차가 이렇게 보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SDS나 이런 데는 뭐 토스 5 정도를 지원 자격으로 두고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현대 계열사들 자체가 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미만이면은 당연히 서류에서 떨어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고 사실상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응시 자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춰주셔야 되고 현대건설 질문을 주셨는데 현대건설은 원스톱으로 면접이 끝나요. 바로 그냥 안국동에서 그냥 하루에 면접이 끝나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임원분들을 더 빨리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1차 면접하고 임원 면접을 여러분들이 동시에 지금부터 좀 타이트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이 보이고 있는데 토스 레벨이 6면 6급이면 무난하게 될 듯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무난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공계면 무난하겠죠. 이공계면요 무난하지만 문과 문과생은 같은 경우에는 아니에요? 사실상 6 가지고는 뭐 무난하다, 안정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정말 문과분들은 영어라든지 이런 걸 잘하세요. 현대자동차에 지금 여러분들 아마 지금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저는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꼭 불합격하고 취업이 안 되는 애들의 주변에 보면 다 너 같은 애들만 있거든요. 본인의 수준 비슷한 애들만. 근데 합격하는 또 무리들을 보면 정말 겸손하게 준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학생 같은 경우에도 아까 홍기찬 쌤이 얘기해 주셨지만 정말 현대자동차 입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동차를 분해하고 조립하고 이거 자체를 즐겼기 때문에 학점에 있어서는 조금 내가 딸리더라도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자작 동아리를 열심히 했던 경진대에 나갔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의 저는 경쟁자라고 생각하셔야지 그냥 하루아침에 뭐 역사관 수립하고 자격증 따고 이래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좀 임시 방편의 노력으로 뚫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전 현대차는 절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전에 유엔 캐스터가 읽다가 질문 주신 걸 제가 봤는데 해외 경험은 어떤 걸 얘기하냐고 하셨는데 제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해외에 무슨 어학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해외에 오랫동안 체류, 최소한 한 10년 또는 짧게는 5년 이상 거주하셨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구직 시장에. 그게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체류하게 된 이유가 그러다 보니까 그 현지화된 마인드라든지 어학적인 부분은 당연할 거고요. 그런 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채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우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특히 제2외국어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해외 연수 경험을 제가 말씀드렸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릴게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댓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자동차 카센터 알바 경험을 자소서로 풀어내면서 그 자동차의 어떤 전문성을 좀 어필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괜찮은 방법일까요? 뭐 당연히 써야 할 방안이죠. 예전에 제 여학생도 그 카센터에서 6개월짜리 무급으로 일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비사, 기능사 자격증도 따고요. 근데 제가 그 학생이 서류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자소서를 잘 못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1번 항목에 무엇이 너를 움직이게 하냐 여기서 그냥 뻥 터트리고 말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방송 보는 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거 올해 상반기에 현대자동차 1번 항목은 PPT 파일하고 연결짓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번을 쓸 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의 에피소드들 중에 이렇게 시각화시켜서 PPT 파일로 가장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고 또 가장 아주 쉽게 짧은 시간 동안 임팩트 있는 나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에피소드가 1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만약에 정비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뭐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이라든가 그때 카센터에서 내가 들어왔던 업무의 과정들이나 오일 갈았던 거 뭐 이런 거 몇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면 그냥 그분들 입장에서 얘는 뭐 어떻게 문과 학생인데 자동차의 기계적 메커니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도 해봤네.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열정은 물론이고 이와 이런 기계적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도 약간 알고 있겠구나라고 그냥 사인을 주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과거에 이거를 이거는 직무 역량이야. 영업하는 사람들은 제품 알아야 되니까 이걸 3번 항목으로 녹여냈고 그것도 반으로 잘라가지고 자기 마케팅 공모전 상탄 거 500자 그다음에 카센터 500자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죠. 로봇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분명히 또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트렌드가 다른 부분에도 행정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항목에 들어갈 수
수 있는 PPT 파일의 연결성, 그거를 1번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하반기 때 현대자동차 자폐어가 열릴 거고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이런 채용들을 더 많이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기업들 횡전게 될 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좋은 거예요. 어찌 보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니까. 하지만 현실적인 것보다 9월 달에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9월 달에 그 이벤트를 준비해야 되고 자소서를 엄청나게 많이 써야 돼요. 그럼 아까 우리가 다뤘던 인적성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8월 말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달밖에 없어요. 그 시간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카센터 지금 질문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 이거는 또 하나의 스펙이 돼서는 안 돼요. 이미 이런 노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도움이 된다는 거지. 지금 홍기찬 쌤 얘기를 듣고서 나는 지금 이거 봐봐 주유소 알바라도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뭘 더 이 짧은 기간에 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전 계속 좀 채용 담당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상반기에 그 페이스북 라이브로 현대자동차가 채용 설명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되게 실망했던 게 뭐냐면 네. 되지도 않게 또 힐링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 오신 구직자분들한테 와서 인사 담당자인 것 같아요. 여자분. 보고 계시면 전화 좀 주세요. 자기도 학점이 3점대 초반이었는데 나도 현대차 인사팀에 들어오지 않았냐. 그럼 저는 명확하게 본인의 스펙을 좀 공개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보나마나 학교가 좋을 거라고 그런 분들은. 네, 학점이 낮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지방대라든지 뭐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또 그걸 보면서 구직자분들은 아 역시 현대자동차는 굉장히 공정하게 내가 학점이 낮고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더라도 채용이 되겠구나 이렇게 좀 착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또 댓글에 올라온 걸 하나 살펴보면 지방 국립대인데 현장 경험이 11개월 있다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방 국립대가 어디 지방 국립대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글쎄 뭐 어떤 경험을 11개월을 했는지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국립대라는 점에 있어서는 분명 가산점은 있어요. 서류 심사에 있어서 그 점은 분명 우대 사항이 될 거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시각이 55분입니다. 아쉽지만 오늘 방송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은데요. 시작부터 보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유엔캐스터가 다시 보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2017년 과연 취준 재수생이 되느냐, 삼수생이 되느냐, 아니면 회사원이 되느냐 올해 하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도 정말 열기가 후끈후끈 달아올랐는데요. 중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역사 에세이, 또 영어 면접, 또 이남규 아나운서의 여자친구 유무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다시 보기가 있습니다. 생방송 다시 보기는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잡코리아 홈페이지 내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잡정보센터 혹은 취업 어벤져스를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 보면 볼수록 합격 꽃길에 가까워지니까요. 꽃길만 걷게 해줄게. 꽃길 걷게 해드릴 테니까 저희 방송 많이 많이 봐주세요. 네, 자 마지막으로 쌤들 한 말씀 신의 한 수 해주시죠. 짧게.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 못지않게 기업 선호도 굉장히 구직자들에게 높은 게 이제 현대자동차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뭐 어느 회사를 가겠다 이런 결정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직무를 선택을 해서 최종 면접까지 합격하는지 그 뚫는 비법을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서류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그래서 저희 영상 한번 다시 복습하시면서 본인의 전략을 좀 짜시기 바랍니다. 기찬 쌤. 네. 그 문과 학생들도 기운 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다루는 대기업에 도전해야 돼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8대2예요. 문과가 20%. 전자가 이번에 5,000명 뽑아요. 정말 조금 뽑아서 10% 뽑아도 500명이고요. 현차가 3,000명 뽑는다. 거기서 문과 10% 끄집어내도 300명이에요. CJ 같은 그룹이 보통 한 시즌에 한 600명 정도 뽑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큰 기회를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전향적으로 도전하고 신문 보면서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느끼시고 8월 말까지 인적성 빨리 셋업 완료해야 된다. 그거 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쌤들 오늘 말씀 또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직업방송